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27회 토목 시공기술사 종목의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해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시 문제점과 대책. 2번 터널이나 사면 처리 등에 이용되는 제어발파 시공 방법. 3번 하청 공사 중 하도 개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4번 가시설 흙막이 구조물의 계측 시 고려사항과 계측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과 퍼트, CPM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문제 항만공사에서 준설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127회) 서술 3교시의 1번 해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시 문제점과 대책 나왔습니다. 1번 문제는 전체 다 볼 거니까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해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시 문제점.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해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시 대책. 우측 페이지 가운데 4번은 결론입니다. 개요 1번 해사를 이용한 콘크리트는 염화물에 의한 철근 부식, 강도 저하, 최적 팽창에 의한 균열 등 구조물의 내구성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요 두 번째,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염화물량 규제 기준 준수, 염분 제거 및 철근 부식 방지 대책 등이 유효하다 썼습니다.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관한 개요입니다. 대제목 2번, 문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우선 해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기준이 명확한 염화물량 규제치를 정의해줍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묵은 콘크리트로 구분해서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해사의 염화물량은 0.02%, 0.1% 이하가 되겠고 레미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루베당 0.3kg 이하, 루베당 0.6kg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점 두 번째, 이제 실질적인 구조물 건설 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근 부식에 따른 최적 팽창으로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니까 이에 따라서 내구성이 저하되고 LCC가 증가하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어서는 강도 및 수밀성 저하, 세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 저하, 네 번째는 응결 시간 단축. 응결 시간은 염분 함량이 1%인 경우는 1시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우측에는 부식률과 부착 강도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물어본 두 번째, 해사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시 대책입니다. 대책은 크게 시공 중 대책, 그리고 공용 개시 후 부식 방지 대책, 그리고 우측 페이지 3번, 공용 개시 후인데 열화가 발생한 경우 처리 대책, 즉 보수 보강 대책이 됩니다. 시공 중 대책은 콘크리트 대책과 그리고 강제에 대한 대책, 해사 처리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배합 부분, 그리고 피복 두께 부분, 다짐, 양생 부분으로 크게 구분해서 서술해 보았습니다. 강제 같은 경우는 피복재의 도포, 재질 변경, 전기화학적 방법, 즉 전기 방식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해사 처리는 재료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해사를 세척하거나 혼합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어서 공용 개시 후 부식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점검의 실시와 기록, 보수에 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부식 방지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화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 공법. 보수 공법에는 크게 보수와 보강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림과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열화 발생 시 두 번째, 단면을 보수하는 방법이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전기 방식 공법을 추가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의 결론 보겠습니다. 해사 사용 시 재료 기준 및 구조물 목적에 맞게 해사를 처리해서 사용해야 되고, 해사 사용 시 배합, 설계, 타설, 다짐 및 양생과 시공 후에 유지관리, 보수 보강을 철저히 시공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나 개요를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요하고 결론 부분은 내가 본론으로 쓸 요 답안 내용을 함축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는 본론에서 내가 제시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도 덧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127회 서술 3교시의 2번 봅니다. 터널이나 사면 처리 등에 이용되는 제어 발파 시공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어 발파 시공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형용사가 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습하셨던 제어 발파 시공 방법은 이제 터널에서 시공을 하셨을 텐데, 동일하게 터널과 사면 처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개요도 부분에서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개요 보겠습니다. 제어 발파 또는 조절 발파란 공내 폭약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켜서 폭파 에너지의 작용 방향을 제어하며 원 집안 손상을 최소화하여서 진동에 의한 민원 방지 및 평활한 골착면을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발파 공법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은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터널이나 사면 처리 등에 이용되는 제어 발파 시공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라인 드릴링. 라인 드릴링 부분은 개요와 시공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써줍니다. 중제목 2번 프리 스플리팅이고, 마찬가지로 개요, 시공법, 특징에 대해서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 드릴링의 시공법을 이렇게 터널 기준으로 작성을 했으면, 프리 스플리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면 기준으로 그림을 작성해 봅니다. 중제목 3번 쿠션 블라스팅입니다. 마찬가지로 흐름은 개요와 시공법, 특징으로 써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스무스 블라스팅이고, 개요, 시공법, 특징에 대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써줍니다. 서브노트의 내용은 제어 발파에 대해서 표로 한 페이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하셨던 내용을 시험장에서 이렇게 서술 유형으로 나왔을 때, 지금 동글아빠가 제시드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풀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대제목 3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7회) 서술 3교시의 3번입니다. 하천 공사 중 하도 개수 계획입니다. 하천 공사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하도 개수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하도는 강이나 하천이 흐르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고쳐서 바로잡는, 즉 정비와 유사한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하천 공사 중 하도 개수 계획은 하천의 치수, 이수를 위해서 하천을 개수할 계획을 말합니다. 개수 계획 시 수로의 충분한 통수 기능을 확보하고 균일하고 일정한 흐름을 갖도록 유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제시하는 개요는 앞으로 이렇게 서술하겠습니다 라는 목차의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대제목 2번은 하천 계획의 분류 및 하도의 단면도입니다. 하천 계획은 하도 계획과 댐 계획, 사방 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물어보신 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아랫부분은 하천의 대표 단면으로 하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대제목 3번 하천 공사 중 하도 개수 계획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첫 번째는 흐름 특성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세부 계획을 세우는데 세부 계획에서는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산정하고 평면 계획과 종단, 횡단 계획을 기본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수 배제 및 수공 구조물 계획, 신설 하천의 계획, 지류 합류 계획, 하구 처리 계획까지 하도 개수 계획에 포함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대제목 4번의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27회 서술 3교시의 4번입니다. 가시설 흙막이 구조물의 계측 시 고려사항과 계측 관리입니다. 가시설 흙막이 구조물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왔고 계측 시 고려사항 첫 번째, 계측 관리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로 가져갑니다. 가시설 흙막이 계측 시 집안 특성, 구조물 특성, 지보재 및 시공 여건, 주변 구조물 및 계측기기 등을 고려합니다. 개요 2번, 계측 관리는 흙막이 구조물 및 주변 구조물의 응력 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측기기를 배치하고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물어본 첫 번째 문제가 개요 1번, 물어본 두 번째 문제가 개요 2번입니다. 동그라빠가 제시한 것처럼 개요를 정성스럽게 써주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가시설 흙막이 구조물의 계측 시 고려사항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지질, 토질 특성, 두 번째는 구조물 특성, 세 번째 지보재 및 시공 특성, 인적 구조물 현황, 계측기기 배치가 되겠고 이렇게 개요도와 함께 기술해 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가시설 흙막이 구조물의 계측 관리인데 크게 흙막이 구조물의 계측기기의 종류와 특성, 개요도와 계측기기 종류와 특성을 써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는 흙막이 구조물의 계측관리 플로우 차트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그려주고 마지막 세 번째 흙막이 구조물의 계측관리 기법, 절대치 관리라든지 예측 관리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했던 내용을 써줍니다. 마지막 대제목 4번 결론을 쓰고 마무리한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27회 서술 3교시의 5번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과 퍼트, CPM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 첫 번째 문제와 퍼트의 기법 그리고 CPM 기법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목 1번의 개요 보겠습니다. 작업의 상호 관계를 이벤트와 액티비티에 의해서 망상형으로 표시하고 그 작업의 명칭, 작업량, 소요시간 등 공정상의 계획 및 관리에 의한 정보를 기입해서 프로젝트 수행을 관리하는 공정표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주고 개요를 써보았습니다. 지금 쓴 개요는 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특징 부분과 기법에 대해서 쓸 게 많으니까 개요에서는 생략한 기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 물어본 첫 번째이고요. 중제목 1번은 네트워크 표시 방법의 의미, 즉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해서 이벤트가 뭔지, 액티비티가 뭔지, 그리고 CP가 뭔지, 그리고 뭐 더미는 뭔지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는 중제목 2번 물어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답안이 됩니다. 특징이고 특징은 장점과 단점으로 이렇게 구분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물어본 두 번째입니다. 퍼트 기법과 CPM 기법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인데 퍼트와 CPM을 이렇게 표 형태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수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표로 기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는 표의 내용을 이렇게 중제목, 퍼트 기법, 개요, 2번 산정 방법, 공기 산정 방법이라든지 3번 특징
이런 식으로 핵심 내용만 써서 이런 식으로 주저리식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27회 서술 3교시의 6번입니다. 항만공사에서 준설선 선정시 고려사항과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항만공사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준설선 선정시 고려사항 첫 번째 문제와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의 개요 내용 봅니다. 첫 번째, 항만은 선박 출입, 화물 하역 등을 위한 해양시설을 말하고, 두 번째, 준설은 항만 바닥에 쌓인 흙이나 암석을 파헤쳐서 바닥을 깊게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 개요 첫 번째는 항만공사에서 항만을 이렇게 쪼개고 준설을 이렇게 쪼개서 설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2번 준설선 선정 시 준설토의 처리, 여굴, 항로준설, 환경오염 및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개요 3번 준설선은 현장 여건, 토질 조건, 매립 지역 및 준설량에 따라서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시공을 합니다. 대제목 2번은 물어본 첫 번째, 항만공사에서 준설선 선정 시 고려사항. 중제목만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수심, 두 번째는 지반조사, 세 번째는 항해 선박조사, 네 번째는 토질 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 이어서 다섯 번째, 기상영향 검토, 여섯 번째는 준설토 처리 방법 검토, 일곱 번째는 공사 규모 고려 등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단 쪽이나 항만 쪽 설계를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내용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학습을 하시고 다음 시험 때 항만공사가 나오면은 요 플러스 알파를 쓰셔서 고득점을 받으면은 합격에 더욱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은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이고, 펌프 준설선, 디퍼 준설선, 드래기 석션 준설선, 그래브 준설선, 버킷 준설선, 세함선과 토운선으로 구분하고 대표 개요도와 내용을 써줍니다. 마지막 대제목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7회 서술 3교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